2021년도 제2회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정기검정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 정도까지는 주로 무선 통신 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무선에 대한 전파에 대한 원리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AM 송신기에서 1MHz 반송파를 2kHz 가청주파로 전폭 변조했을 때 점유 주파수 대역 복원을 했는데, 여기서 묻는 키워드는 점유 주파수 대역 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파수 대역 폭부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대역 폭이라는 것은 전파가 점유하고 있는 대역 폭을 말합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도로로 말하면은 도로 폭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차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 점유 대역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음질의 통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주파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줄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점유 주파수 대역 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념에 있어서는 AM이란 단어가 있고, 또 송신기가 있고, 또 반송파가 있고, 가청주파수가 있고, 진폭변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조에 대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변조는 여기서 진폭변조의 변조가 되겠습니다. 변조라는 것은 신호파, 즉 소리나 영상을 하다 신호파, 영어로는 시그널 되건데요. 이 소리를, 신호파를 반송파라는 것은 멀리 보내는 신호로서 영어로 이제 캐리어입니다. 우리 여행 갈 때 캐리어 가방 그러죠. 그래서 캐리어 신호에 반송파를 실어서 멀리 보내는 일을 변조라고 있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소리나 영상을 반송파에 보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90.3MHz 무슨 방송 FM 이러면은 여기에 90.3MHz는 바로 반송파가 되겠습니다. 이 전파는 멀리 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는 캐리어에다가 내 목소리나 내 영상을 실어서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변조가 되겠습니다. 변조의 반대 개념은 복조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멀리 보낸 신호는 신호 플러스 반송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멀리 왔겠죠. 왔으면 받는 측에서는 라디오 같은 받는 측에서는 여기에서 캐리어 신호를 없애고 다시 S 플러스 C에서 캐리어 반송파를 없애고 이것만을 끄집어내서 영상이나 혹은 소리로 음성으로 돼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TV나 라디오 수신기가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복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조는 방송국, 복조는 TV나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조의 종류는 이제 크게 아날로그 변조와 디지털 변조가 있는데, 아날로그 변조라는 것은 신호가 아날로그라는 뜻이 되겠고, 디지털 변조는 신호가 1010 이게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변조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진폭 변조, 폭이 바뀌는 진폭 변조, 얘는 주파수가 바뀌는 주파수 변조, 얘는 유상이 바뀌는 유상 변조 되겠고, 이 순서는 이 기술이 발명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의 라디오 이런 것들은 AM 변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FM 변조가 발명되었고, 그 다음에 유상 변조가 발명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디지털 변조는 ASK, 그 다음 프리퀀시 FSK, 위상 변조 PSK 이런 것들 합쳐가서 QAM 변조 이런 게 되겠고, 그래서 크게는 나중에 또 전년도 혹시 기능사 문제 풀이할 때 이것도 나오겠지만은 현재로는 오늘은 이제 이것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진폭 변조가 되겠는데요. 진폭 변조는 영어로는 이제 AM이 되겠고요. AM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반송파는 1MHz인데 이걸 주파수로 보면은 이 반송파를 갖다가 1MHz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이 중심으로
신호파인 가청 주파수, 즉 들릴 수 있는 주파수로는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서 2kHz의 가청 주파수가 생기고요. 또 여기서 마이너스로 2kHz의 가청 주파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총 점유 주파수 대폭은 총 4kHz가 됩니다. 2배가 됩니다. 4kHz.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이건 의미가 없고요. 이 신호파 2kHz라는 신호파 이 점유대폭이 있는 주파수의 2배인 양쪽이죠. 상쪽과 아래쪽 하쪽에 있는 양쪽을 해가지고 4kHz가 정답이 되겠고, 이 문제는 2021년도 2회도 나왔고 1회도 나왔고 또 19년도 2회 16년도 2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서 이제 이렇게 AM 변조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위에 쪽과 아래쪽 상측과 하측에 양쪽으로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조금 더 설명드리겠는데, 이것은 AM 변조에서 더블 사이드 밴드, 그래서 2배가 돼서 4kHz의 주파수 대역을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일반적인 송신기의 발진부에 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그런데요. 발진부는 조금 더 다시 설명하였고, 일단 발진부는 수정 발진기,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탈 있죠. 크리스탈 이렇게 되어 있고, 크리스탈 검색어 이런 여러분 혹시 전자기판 뜯어보면은 하얗게 생긴 단추만한 단추가 아니라 하얗게 생긴 조그만 직사각형의 뭐 부품이 있을 겁니다. 은색. 그게 이제 크리스탈 발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진기의 주파수를 이제 PLL 방식으로 안정화시키고 있고요. 발진 주파수는 저게 우리 반송파 캐리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 고조파라는 것은 그 주파수를 만들게 되면은 잡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중간에 이런 것들이 좀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93MHz다 그러면은 90.3MHz만 나와야 되지 옆에 다른 조그만 신호들 나와서는 안 된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적어야 된다. 이게 이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4번에서는 온도의 변화에 따른 안정을 위해서는 정전압 사용해야 한다는데, 정전압 개념은 전압이 일정하다는 회로를 말하거든요. 근데 온도 변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나온 문제에 의하면은 AM 송신기의 수정 발진부를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정 발진부의 발진 주파수를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틀린 것을 하는데, 온도 변은 항온적으로 그래가지고 온도를 일정하는 어떤 그릇 용기에다 넣는 거죠. 이 발진부를. 그래서 온도가 변하더라도 주파수 일정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즉 AM 송신기에 주파수가 변하는 요인 중에 첫 번째는 온도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전원전압 변화가 있고, 세 번째는 부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조점 불안정은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변화일 때는 항온조라는 용기를 어떤 그릇이나 아니 밀폐된 걸 사용하고요. 전원전압이 변화할 때는 전압을 일정하게 하는 정전압, 일정하게는 이제 정전압 회로를 사용하는 데 됐습니다. 그 다음 부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뒤에 나오는데 밀결합이 아니고요. 약간 완충 증폭기라든지 소결합을 써야 됩니다. 정답은 이게 되겠는데, 부하와 발진부를 그대로 직접 연결해 버리면은 이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발진부가 힘이 들겠죠. 그래서 0을 쓰게 되다 보면은 주파수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하 변동이 원인이 될 경우는 부하는 영어로 로드죠. 그 뒷단을 이야기하는데 밀결합이 아니라 완충결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조점은 이제 영어로 이제 레조넌트인데, 그런 것들은
어긋나게 조정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내도 되겠지만은 이왕이면은 한 김에 약간 이해하면서 하면은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송신기 구성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진부는 아까 말한 대로 반송파, 즉 반송파라는 건 뭐죠? 어떤 신호를 멀리 실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본 주파수를 만드는 것, 발진, 반송파를 만드는 것이 발진부가 되겠습니다. 발진부는 아까 말한 대로 주파수가 일정해야 되겠죠. 그죠? 주파수가 변하면 안 되니까 주파수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그 요인을 없애야 되는데, 첫째는 온도가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전압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부하, 뒷단에 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를 위해서는 항온조를 사용하고, 전압 변동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정전압 회로를 쓰면 되고, 정전압 회로, 그 다음 부하의 변동을 막기 위해서는 완충결합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발진부와 이 뒷단의 부하인데요. 이 발진부와 뒷단의 완충 증폭기에 있고 바로 결합하지 않고 약간 간격을 두어 가지고 발진부가 안정되게 발진하게 하는 이제 완충 증폭이 되겠고, 여기서 ABC는 이제 그 우리가 전자열에서 그 증폭 그 급이 있습니다. 급수가. 그래서 ABC로 D급까지 한다면요. A급은 음질이 엄청 좋게, 음질이 아주 높습니다. A급은. 그 대신에 이제 전력 낭비가 심하고요. B급은 중간쯤, C급은 음질이 아주 낮습니다. 낮은 대신에 전력도 그만큼 적게 들고요. 적게 들립니다. 그럼 교수님 다 이거 쓰냐?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어떤 건 C급을 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AB급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 앰프 같은 경우는요. 근데 요즘은 D급 그래가지고 디지털 앰프가 많이 나왔는데, 이건 또 다음 기회에 혹시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급 같은 경우 A급, C급, 뭐 B급, 뭐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떤 문제에서는 또 A급도 이 안중 증폭구 개념 나올 거고, 주파수 체배부도 나올 겁니다. 주파수 체배부는 원래 만든 주파수를 갖다가 아주 높은 주파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파수로 2배, 3배, 4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 체배, 배수를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낮은 주파수를 안정되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몇 배 뻥 튀기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갖다가 좀 키워가지고 변조시켜가지고 이 신호를 갖다가 세게 증폭해가지고 이 안테나로 보내는 거, 이것이 이제 방송국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무슨 걸 했냐면요. 여기서 아까 이 그림이 있었죠. 그죠? 이게 DSB다 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기본적으로 DSB가 됩니다. AM 변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측, 하측, 그래서 2배가 되는데, 이게 이제 괜찮죠. 이게 정상인데, 주파수가 많이 이제 많을 경우나 주파수가 많지 않아서 어떤 채널을 쪼개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게 원래 한 사람이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반쪽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쓰게 할 수 있겠죠. 그럴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이제 하는 게 이제 싱글 사이드 브로드캐스팅 해가지고 싱글 사이드 반쪽만 하는 게 이제 SS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절로 만들면은 DSB가 되는데 이걸 한 번 더 가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DSB를 갖다가 한 번 더 가공하게 되면은 SSB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SB는 회로가 좀 복잡하게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SSB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파수가 너무 넓어 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가 넓으니까 이 도로를 쪼개서 한 사람 쓰고 한 사람 다른 용도로 쓰게 하겠다는 게 SSB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SSB의 송수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위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우선 점유 주파수 대역폭 아까 DSB는 이랬었죠. 아까 반송파의 위로 2kHz 아래로 2kHz 해가지고 2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SSB는 거기에 이제 절반만 쓰는 거죠. 이것만 쓴다거나 혹은 이것만 써도 받는 측에서 그대로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부족한데 쪼개 쓸 수 있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점유 주파수 대역폭을 더블 사이드 밴드보다 2분의 1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 이용도를 DSB에 대해서 2배 증가시킬 수 있죠. 즉, 한 사람이 이것 쓰고 다른 사람이 이것도 쓰여 하면서 주파수를 두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2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은 맥락의 논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비 전력은 당연히 DSB보다 적은 전력으로 작동할 수 있겠죠. 원래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지 않고 이것만 보내기 때문에 전력을 적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문이 나올 건데요. DSB보다 6분의 1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은 적게 들면서 주파수를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단파같이 주파수가 좀 복잡한 데 있죠. 적은 데에는 SASB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반으로 줄였으니까 2배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전력도 이제 적게 된다. 거의 6분의 1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4번이 이제 옳지 않는 건데 외부 잡음과 패드 영향은 DSB와 같다. 이건 어떤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요. 어떤 외부 잡음이나 패딩이 왔을 경우 아까 원래 DSB 같은 경우는 이만큼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잡음이 와도 뭐 이 신호나 이 신호로 우리가 재생하면 되니까 영향이 없을 건데 SSB 같은 경우는 좀 치명적이겠죠. 왜냐하면 여기만 이 신호만 가는데 이렇게 어떤 잡음이 오게 되면은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DSB보다는 약간 불리하다. 이게 이제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를 일쓴 방법은 인데 우선 레이더 원리는 어떤 펄스파를 이렇게 보내 가지고 금속 성분이 있을 때 금속 성분에 반사돼서 이게 오게 되면은 전파의 속도가 있죠. 전파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컨드이면서 이 빛의 속도하고 같습니다. 빛의 속도하고. 그래서 이만큼 돌아오면은 거리를 알 수 있겠죠. 시간을 계산해서요. 그래서 거리와 그 다음에 방향과 방향,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그 뒤에 하고 하면은 어떤 속도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몇 번 자세히 쏘다 보면은 어떤 형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레이더는 어떤 물체, 즉 금속 물체가 되겠죠. 거리나 방향이나 속도나 형태를 하는 게 레이더겠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런던에서 독일 공군 비행기가 런던을 폭격하기 위해서 올 때 한 40km, 60km 미리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레이더를 알게 되면은 그만큼 미리 대피할 수 있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죠. 그래서 레이더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개선되고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발명되었습니다. 자, 레이더의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가 최대 탐지 거리죠. 얼마나 멀리 할 수 있냐는 거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1번 수신 감도를 높게 한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잘 들어야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송신출을 크게 한다. 즉 세게 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멀리 가겠죠. 그 다음에 1번은 예민하게 민감하게 듣겠다는 거잖아요. 감도를 높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안테나 높이를 높이면은 안테나 높이를 높일수록 멀리 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4번이 안테나 이득을 낮춘다 했는데 이 안테나 이득은 이제 두 가지 있겠죠. 송신이나 수신인데 둘 다 불리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득이라는 것은 여기서 100만큼 쏘았는데 100만큼 나오면 이득이 좋은 건데 80밖에 안 나간다. 그러면 이득이 낮은 거죠. 그래서 안테나 이득 낮춘다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가끔 한 20% 정도는 나옵니다. 즉 레이더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득을 낮췄다. 이득은 영어로 이제 gain인데 이득을 낮추면 멀리 못 갈 건데 이런 여러분들이 꼭 전공을 아니더라도 레이더를 모르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약 20에서 30%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5번 무성기 송신기 회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아까 이제 송신기 회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변조 회로가 되겠고 변조는 즉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반송파를 발전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채배 더블 시킬 건데 그 안에 이제 완충 증폭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마이크가 있고 우리 목소리가 있겠죠. 목소리를 약간 키우는 게 증폭이 되겠고 이 증폭된 것을 이제 합성시켜야 되겠죠. 이게 이제 변조가 되겠고 변조된 신호가 약하니까 얘를 좀 크게 해야 되겠죠. 증폭해야 되겠죠. 증폭해서 이제 안테나로 보내면은 이게 가장 간단한 이게 이제 송신기 회로가 되겠습니다. 변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변조율이 나왔고요. 발전이 나왔고 고주풍 회로 나왔죠. 예. 자, 2번은 오토매틱 볼륨 컨트롤에서요. 우스갯소리로 이 선택지 중에서 가장 긴 게 답일 수도 있고요. 볼륨인데 볼륨은 이제 이것은 사실 라디오 이야기입니다. 라디오에서 방송국이 멀거나 가깝거나 가까우면 전파가 세겠죠. 그다음 멀면 전파 약하겠죠. 그래도 세다고 소리가 커지고 약하다고 소리가 적어지면은 일일이 자동차로 움직일 때 볼륨만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소리를 음량을 조절하는 것, 일정하게 만드는 게 오토매틱 볼륨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소리니까 수신기 회로가 되겠죠. 수신기 회로. 그래서 송신기를 모르더라도 이걸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5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송신기를 아냐 문제라기보다는 이 개념에서 이건 소리 볼륨이잖아요. 볼륨은 소리니까 볼륨이니까 이건 수신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끔 되는 게 5번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문제가 20년도 3월 달에 전기 1에 나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진회로 발진이 나왔죠. 전력 증폭회로 이제 이게 맞겠고 변조로 이게 나왔고 자동 음량 조절회로 그죠. 소리를 자동으로 적당히 해주는 회로가 이제 음량회로 되겠습니다. 자, 6번까지만 하고 너무 길면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25분 단위로 끊으겠습니다. 6번. GPS라는 것은 GPS라는 것은 지구상 위에 있는 GPS 위성으로부터 GPS 위성이 나는 어디 있대 하고 자기 위치를 우리한테 쏘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서 받아서 이만큼 거리가 있으니까 그 전파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에 의하면은 내 위치를 알아낼 수 있겠죠. 얘하고의 거리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위성, 세 번째 위성, 네 번째 위성으로부터 각각 계산하면 나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4개인데요. 이 문제가 좀 이상한 건 출제자가 선택지를 2, 4, 6, 8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2, 6, 8, 4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 암시를 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4개 최소한 3개는 좀 불안하고요. 최소한 4개를 통해서 위성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드론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려면은 약 10에서 12개 정도 인공위성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인공위성 그 GPS 정보를 열어보면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보이는 게 8개에서 12개 정도 눈에 보입니다. 어떤 경우는 호주라든지 저 몽골 같은 데서 있는 몽골 상공에 있는 위성이 여러분에게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도 정기 3회 필기 시험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